일기 신도시 이런 곳들이거든요. 이미 낡을 대로 낡았고 그쵸. 거기는 뭐 안전진단 하게 되면 통과해줄 분위기일 것 같은데 여기 재개발은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요. 거의 100만 세대 넘지 않아요? 그쵸.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당장 2023년도 통과는 안 된다 하더라도 2024년도에 뭐가 있죠? 총선 있죠. 그분들도 여야를 떠나서 당선돼야 되는데 이놈의 표 때문에 그쵸, 그쵸. 다 엉망진창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결국 통과되지 않겠어? 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투자고엔 투자의 가치 설명해준 좋은 정보 많으니까요. 다른 편들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재경 소장님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는 또 전문가 전문이에요. 아닙니까? 이번 시간에 거기에 대한 좀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제 재건축 규제 사항들을 풀어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속도를 많이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규제 완화가 된다는 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뭐 규제 완화할 거 여기서 그냥 다 부시라는 건가? 뭐 이 정도의 느낌인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규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었던 사항 중에서 네. 정말 실효성이 높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때문에 재건축들이 출발도 못했었던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작년 말에 진짜 획기적으로 네. 풀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사실상 2차 안전진단 백지화 방안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거든요. 안전진단을 그러면 1차에 하고 2차에 하고 3차, 4차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전진단은 간단하게 네. 얘기하게 되면 예비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정밀안전진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안전진단에서 원래는 끝인데 네. 이게 안전진단을 문재인 정권 때 네.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는 건 야 여기 더 이상 사람이 살면 안 돼. 네.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오케이 위험하니까 부셔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통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안전진단에서 미달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표현이 그렇죠. 이게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 위험해라고 하면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과의 집 의미. 무너져 가요. 그래서 막 어. 박수 치는 건데 이게 안전진단에 대한 그러면 등급을 또 세분화하게 되면 A, B, C 등급 같은 경우는 재건축 불허. 아직 너네는 안전하다. 괜찮으니까 살만해. 라는 거고 D등급은 조건부, E등급은 진짜 위험해. 즉시 재건축 허용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실 이렇게까지 세분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2018년도에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냐? 아무래도 재건축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 같고 네. 자꾸 뭐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셔 뭐 그리고 뭐 일부 댓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철근 콘크리트 100년 간다는데 야 뭘 또 30년마다 부시냐? 굳이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지은 지 뭐 120년 되는 야 목동 살만 하잖아. 뭐 주차 니들이 힘들든 뭐든 그냥 살아. 뭐 이렇게 말하시는 네. 분들이 있죠.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 높으셨던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으니까 재건축을 막아야겠다라고 봤겠죠. 네. 그래서 만든 법이 무엇이었냐? 이 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사실 정밀안전진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 재건축의 바이블인데 도정법 12조에 이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데 네. 도정법 13조를 신설하게 됩니다. 어. 그게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법정 명칭으로는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인 게 없어요. 그냥 안전진단이 있을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D등급을 받게 되면 적정성 검토를 받아서 그래도 위험하다 그러면 라고 해주고. 판단이 되면 재건축 허용해줄게 라는 건데 끝까지 트집을 잡겠다는 거네요, 결국은. 애초에 발상 자체가 해주기 싫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론적인 거지만 2018년도에 2차 안전진단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이후로 네. 서울시 내에서 안전진단 2차까지 통과한 곳이 손에 꼽습니다. 야, 안 거기 해주는 건 거죠. 진짜 넘어져가는 아파트였나 보다. 여기 네. 해준. 근데 좀 전에 도정법 12조 13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법이면 결국은 또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여야가 뭐만 나오면 반대하니까. 반대. 근데 이게 또 핵심입니다. 네. 이 도정법 13조 잘 보게 되면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랑 네. 국토안전 관련 딱 두 군데서밖에 심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까다로운 것도 있었었는데 이걸 조문을 잘 보게 되면 끝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강행 규정처럼 그동안 되었었던 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사항 때문이었는데 이 고시를 바꾸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요 아까 말씀하신 두 곳에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고시에서는 야 여기 두 곳에서 해 그랬었던 걸 고시를 바꿔서 여기 아니어도 다른 곳에
좀 널널한 민간기관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꿨는지도 포인트인데 네. 이거를 지자체 장의 선택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양천구청장이다. 네네. 목동 신시가지 있는 양천구청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목동이 1차 안전진단 이제 통과해서 온 거예요. 네. 저 2차 안전진단 받아야 돼요? 라고 했는데 받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분은 다음에도 해먹어야 되는데 해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해드셔야 되는데 그거 어이 받아야 돼 그랬다가 다음에 이제 직업이 무직이 될 수 있죠. 다음 선거 때.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아.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재건축 다 적폐고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지자체장은 그 지역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구에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내 만들어주나. 소신에서는 콘크리트는 100년 가 하면서 막 안 돼. 야 니들 녹물 마셔 라고 할 수 아니 있을까? 근데 국회의원도 지역구 있으니까 반대 목소리 내기 쉽지 않은 거는 그래도 마찬가지인 반대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집에 반대해 왔으니까. 예. 이제 그런 거가 있다 보니 사실상 2차 안전진단 백지화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규제 완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 다 내가 지자체장이면은 무조건 해줄 것 같은데 1차 통과하고 오면은 안 해줄 수가 없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한꺼번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들이 줄줄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재건축이 늘어나게 됐을 때 주민들 거기 사시는 원래 원주민들도 차익을 생각하고 뭐 삶의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건설사인데 건설사들도 분양 경기가 좋아야 막 맞아 비싸게 받고 막 진짜 완판 내고 이래야 돈을 버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PF 대출도 안 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꺼려지죠 예. 이렇게 푼다고 해가지고 막 뛰어들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지금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진다. 뭐 재건축만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이미 2022년도 8.16 부동산 대책에서 네. 서울시에 뭐 신통기획 10만 호 지정하겠다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여의도도 막 써주고 뭐 신속통합기획으로 갔다가 1차 공모 작년 12월 말에 2차도 선정하고 네. 공공재개발이니 모아주택이니 하면서 막 지정들을 해줘서 재개발은 또 재개발대로 또 뜨거워요. 네네. 이러면 이렇게 많아지면 이 건설사가 다 붙겠어? 라는 지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옥석 가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건설사가 지금은 갑이에요. 슈퍼갑이죠. 예전에는 건설사가 을이고 조합원이 갑이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우리 제발 뽑아주세요. 뭐 재개발 이랬었잖아요. 재건축 하는 곳이 드무니까. 그렇죠. 네. 뭐 그냥 가가지고 뭐 조합장님한테 저희가 잘 짓고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떻고요. 맨날 이랬었는데 막 PT하고 그 앞에서. 네. 요즘은 그냥 뭐 우리가 들어가 줄까? 뭐 이러고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아유 그냥 안 들어가. 고를 수 있게 됐구나 그렇죠. 예. 이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시공사들 뭐 안 생겨가지고 유찰 줄줄이 되는 게 지방 얘기가 아니라 서울도 그래요. 도정법상에서 이제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는 단독 입찰은 유찰시켜 버리거든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독은 네. 무조건. 그냥 3회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유찰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맞았었지만 지금처럼 안 좋은 경기 속에서는 인서울에 있는 뭐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안 붙어. 뭐 한 군데만 붙어가지고 뭐 유찰되고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지금도 딱 상반된 온도차가 보여지는 게 작년에 이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네. 막 프리미엄 브랜드로 갔다가 두 건설사가 맞붙었어요. 오. 서로 프리미엄 브랜드 제시하고 이주비가 보통 LTV 40% 혹은 60%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150% 해주겠다, 140% 해주겠다, 시공사가 돈을 막 뿌려버리겠다. 또 중도금도 요즘 금리 높아서 조합원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는 빵빵백으로 갈게요. 그럼 이 빵빵백이 뭐냐? 계약금령, 중도금령, 잔금백. 와. 나중에 너는 이자 안 내도 돼. 그럼 굉장히 대형 건설사 능력 있는 애들만 그렇죠.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또 입주할 때 입주장 때 전월세 쏟아지면 시세 망가지는 거 힘들죠? 네. 입주로부터 2년 뒤에 잔금 내도 돼요. 우와. 4년 뒤에 내도 돼요. 뭐 이런 제시 조건들을 막 내건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사실 한남동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 사실 이거 해서 뭐 남기고 뭐고보다도 일단 우리 건설사에 깃발을 꽂아야겠다. 적자가 나더라도 명동의 그 비싼 땅에 비싼 임대료 내면서 우리는 그렇지. 매장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의 그쵸. 약간 앵커 시설이라고 해야 될지. 랜드마크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런 식의 성격으로 가는 데는 또 가고 어. 그냥 원래 입지 좋은 데들 뭐 건설사 입장에서 뭐 압구정에서 시공사 선정한다 네. 안 들어갈까요? 아 그치 거기는 뭐 반포 잠원 안 들어갈까요? 거긴 들어가겠죠. 여의도 안 들어갈까요? 어우. 들어가겠죠. 그럼 입지에 따라서 그냥 가든가 어. 아니면 사업성이 좋은 곳들. 요 어디 A 지역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사업성이 좋아서 경기가 뭐 이렇게 안 좋아도 뭐 분양 잘 될 것 같고 뭐 일단 건설사들 입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시공비 떼먹을까봐. 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공사 계약을 했는데 네. 내가 미분양 다 떠안고 그쵸. 막 나 돈 없어 배째 이래버리면 어이씨 그쵸. 유치권 행사해야 되나?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이 옥석 가리기를 시공사들도 하잖아요. 네. 그럼 시공사가 봤을 때 여긴 괜찮은 조합인데 라고 할 만한 데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성도 좋고 입지가 좋은 조합이니까 지금 오히려 정비 사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많아졌잖아요. 예. 그냥 막 들어가기보다는 아. 이제 옥석 가리기를 또 해야 된다. 아니 이 옥석 가리기를 사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한번 걸러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공사가 네. 입찰 경쟁이 붙는 곳이면 그렇지. 저기는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어디 재개발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뭐 주택이든 뭐든 막 가서 사 제꼈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라는 어.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특히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힘들고 네. 분양 경기도 안 좋고 뭐 애초에 뭐 실물 경제도 뭐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는 정비 사업들이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할 얘기는 또 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전장을 복귀해 본데 썼을 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었잖아요. 네. 네. 그러고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가격이 2009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고서 2012년도 바닥 찍을 때까지 정말 힘들었었죠. 네네네네. 그때 꿋꿋하게 진행된 조합들도 있었지만 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멈춰 쓰고 극단적으로는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이 재현되지 말라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무작정 아우 뭐 서울이라고 다 가가 아니라 설령 구역 해제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내가 지금 투자를 했었을 때 이제 막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네. 그럼 입주까지 8년에서 10년 보고 가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시 인가가 났다. 한 6년 정도 보고 관리처분 인가 났다. 그럼 4, 5년이면 입주하겠다라는 네. 걸 보는데 나는 입주까지 한 뭐 6년 봤어. 근데 갑자기 막 조합 내에서 비대위 나타나고 야 저 조합장은 건설사 앞잡이라서 막 우리 재산에 다 막 헌납하고 막 조합장 능력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싸워대기 시작하면 몇 년 지연된다. 그렇죠. 오, 생각만 해도 막 등골이 막 오싹해지는데 아유, 저도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조합이 막 그렇다라고 하면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지역들을 잘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런 곳이 또 어디냐? 아까 얘기한 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인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렇게 입지도 애매하고 사업성도 안 나온 데들은 장이 좋을 때는 다 완성만 되면 떼돈을 버는 장이었으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데 흔들리게 된 게 우리 입지가 여기 뭐 되겠어? 분양도 잘 안 되면서 사업비 늘어나면 분담금들 막 몇천에서 1억씩 내면 맞아요. 우리 돈 없어? 이러면서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중간한 데들이 항상 흔들려요. 이게 정확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걱정되는 곳들이 일기 신도시 이런 곳들이거든요. 이미 낡을 대로 낡았고 그쵸. 거기는 뭐 안전진단 하게 되면 통과해줄 분위기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내 뭐 신통기획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그쵸, 입지잖아요. 여기 재개발은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기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는 정확하게 이제 재건축이긴 하지만 재건축, 뭐 예. 비슷한 의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기 신도시가 사실 조금 애매해요. 네. 왜냐면 앞서서 이제 안전진단은 뭐 사실상 백지화 방안으로 갔다라고 네. 했으니까 일기 신도시가 항상 고질적으로 비판받던 포인트 두 가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80년대 지어졌던 목동, 상계동, 중계동 여기도 안전진단 안 되는데 니들이 뭔 안전진단이냐? 네. 근데 이따 안전진단 통과.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판 포인트. 너네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안 돼. 어. 지금 용적률을 보게 되면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대지 면적이 넓고 사업성 좋은 단지도 있긴 있지만 거의 꽉 찼죠. 대부분은
200%에 250% 사이예요. 허물고 지어도 그대로네요. 그쵸. 100층을 져야지만 뭐 남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100층 얘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가 일기 신도시의 핵심 포인트는 이번에도 대책에서 있긴 했었지만 뭐냐면 2023년 2월달 얼마 안 남았죠? 이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던 건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주겠다는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기 신도시 자체가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없던 건데. 사업성을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게 아까 법이잖아요. 네.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통과인 거고 그리고 설령 법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네. 저는 이거를 여러 채널에서도 얘기했었었는데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걸 이주수 단어로 어떻게 치면 받아요? 거의 100만 세대 넘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 100만 세대는 아니고 네. 이제 주택 수는 네, 이제 한 30만 가까이 돼요. 아. 정확하게 27만 조금 넘어갑니다. 머릿수가. 그러면 이제 인구로 따지면 인구는 거의 100만 가까이 100만이구나. 되겠죠. 100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2023년도 통과는 안 된다 하더라도 2024년도에 뭐가 있죠? 총선 있죠. 그분들도 골치 아프다. 여야를 떠나서 당선돼야 되는데 아 이놈의 표 때문에 그쵸, 그쵸. 다 엉망진창 된다니까요. 진짜. 그러면 또 결국은 통과되지 않겠어? 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설령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러면 이게 다 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이주 수요를 분명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용적률 500%를 일률적으로 해주게 되면 이게 제가 도시계획 기사기도 하지만 아예 기술사님들이라든가 도시공학 전문으로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라든가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애초에 3기 신도시와 다르게 1기 신도시는 이미 인프라가 정해져 있어요. 예. 공원도 있고 제 학군도 괜찮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파트만 500%로 막 올린다? 갑자기 2배로 올려. 당장 학교부터 포화해요. 아. 그리고 다 차를 끌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도로망이 도로. 그냥 아. 경부고속도로 막 안 그래도 지금 뭐 판교부터 차가 막히는데 끔찍하다. 어떻게 상상하다. 지옥이 진짜. 열립니다. 야. 그러면 아. 설령 풀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대중교통을 흡수할 수 있는 선에서만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는 500이지만 뭐 한 그쵸. 300 언저리. 좀 떨어지는 데는 조금 풀어주고 역세권은 뭐 500으로 풀어준다든가 뭐 사실 법을 뚜껑 까봐야 되고 설령 법에서는 그런 차등이 안 나와도 현실적으로 인허가 하는 입장에서 역세권만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가 일기 신도시를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뭐 일단 모르겠고 그냥 싼데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역세권. 역세권에 가라. 복잡하게 라고 봐야 합니다. 되네요. 아 역세권 가도 김포 같은 데 보잖아요. 아침에 아유. 죽어. 거기 그리고 여기 강남에서 위례 신도시 갈 때 그 차 얼마나 막히는 줄 알아요? 끔찍해. 진짜 끔찍하네 진짜. 근데 결국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야. 서울에서도 알짜배기만 또 재건축 잘 되는 거고 나머지는 결국에는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쵸. 볼 수 결론이 나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기 신도시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주목하는데 1번지 분당이잖아요.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판교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워낙 높고 네. 애초에 분당 자체의 프라이드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거긴 성남이 아니죠. 그렇죠. 성남이 아닙니다. 분당은 분당이에요. 분당은 분당이다. 네, 이게 또 여담이지만 진짜 비싼 동네는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해요. 서울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비싼 데는 서울 산다 얘기 안 해요. 그렇지, 맞네요. 저 강남 살고요. 네. 근데 진짜 강남 사는 사람 강남 산다고 안 해요. 나 압구정 산다, 청담 산다 얘기하지. 맞아. 여의도도 영등포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여의도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남이 아니라 분당이다. 분당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의 네임밸류가 형성된 곳들은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변 가격 봐서 뭐 설령 사업성 안 나와도 야 뭐하러 그렇게 막 오밀조밀하게 힘들게 살아. 우리 1대1 재건축해도 돼. 우리가 분당은 뭐 몇 억씩 내고서 쾌적하게 지을래. 실제로 강남권역에서는 그렇게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뭐 돈이 있으면 실제로 분당에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데들은 갈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쵸. 그리고 뭐 지어도 신축 아파트랑 막 비교했을 때 여기에 그렇게 사업성 나오나 아리까리한다라고 하면 또 추진 동력이 약할 수는 있겠죠. 야,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지금보다 나중이 너무 걱정되는 게 네. 뭐 계획도시도 있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해갖고 아파트 진짜 꽉꽉 채워갖고 하는데 나중에 이거 한 4, 50년 지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난 굉장히 걱정스러워. 이 일기 신도시의 선례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네요. 오늘 역시나 재건축 전문가답게
무조건 재건축한다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잘 모를 때 조합이 이제 설립된 상태에서 여기 조금 남았다고 그거 뭐 사라고. 굉장히 싸게 내놓는구나. 그걸 갔더니 뭔가 이상해. 시세보다 너무 싼데다가 뭐 지역주택조합도 이런 거. 그래서 알아보고 올게요 하고 갔더니 다음 날부터 계속 전화 오는 거야. 갔는데 그 안에서 모델하우스 안에서 막 연기하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내 눈에. 바람잡이라. 지주택이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예. 이번 투자고편은 꼭 좀 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전에 지역주택조합 네. 얘기 한번 찍은 적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뜨는지 네.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그거 영상에 주의해야 띄워주세요. 되고 저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할 때마다 꼭 한 가지는 이제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네.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고 시간을 고려해라는 얘기 항상 얘기합니다. 네네. 왜냐면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부터 움직인다라고 하면 사실 진짜 빨라야 15년이에요. 최소 15년. 좋았을래 인가로부터 8년에서 9년, 10년 이렇게 간다는 그것도 얘기 빨라야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얘도 한 50이다. 네. 내가 입주할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관리처분 인가도 나고 입주를 그렇지. 어느 정도 네. 앞두고 있고 이런 걸 고려하고 내 자녀한테 사준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서 가시고 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사항들도 정말 복잡하고 그냥 변수들도 많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공부 많이 하셔라. 15년에 오르는데 그 돈 다른 데 굴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투자의 가치로 보면. 맞아요. 뭐 분산하거나 예. 뭐 자녀 명의로 한다거나 이렇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좋습니다. 올바를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또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2023년도 부동산과 전망부터, 재건축 시장 예. 전망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항상 올 네. 때마다 텐션이 정말 장난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면서도 저도 재밌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출연 또 유튜브 봐볼게 이런 말 혹시나 하는데 아. 한 군데라도 걸리면 다신 섭외 안 합니다. 예. 농담이고 네. 오늘 아유. 소중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꼭 네.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다른 영상들도 재밌는 거 많습니다. 추천 맞습니다. 영상에 뜰 텐데 이런 이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안목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제발 보시면서 언제 올라요? 그래서 언제 올라? 나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를 우리한테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시장의 흐름 같은 것들 또 어떤 정책들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니까 그걸 바탕으로 또 공부하셔서 네. 나에게 꼭 맞는 지역 또 아파트, 집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